자, 오늘 페이지 168쪽 챕터 18의 행성에 대한 관측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 하기 앞서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성이라 불러준 놈은 알파 적경이라 부릅니다. 이거 변화해 안 변해? 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경이 동일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적경이 동일하다는 뜻은 남중시각이 동일하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경이 작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적경이 작다는 것은 남중시각이 빠른 되겠습니다. 적경이 한시 작으면 다른 것보다 한시간 먼저 남중한다는 뜻이죠. 선생님, 그럼 남중 시간만 빠릅니까? 뜨는 시각은요 할 때 뜨는 시각이 한 시간 빠르려면 동일한 적위였을 때 먼저 뜨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적위가 동일하지 않다면 남중 시각은 비록 빠르다 하더라도 뜨는 시각이 더 빠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델타를 쓰면서 적위라는 이름을 쓰네요. 이 적위가 동일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중고도라는 것이 H는 90 마이너스, 자, 이 기호는 위도를 나타냅니다. 플러스 적위를 나타내는데요. 적위가 동일하다는 뜻은 결국 남중고도가 동일하다 되겠습니다. 남중고도가 동일하다는 뜻은 결국엔 똑같은 일주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일주권이 뭐하다? 동일하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위가 크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적위가 크다는 것은 남중고도가 높다 됩니다. 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중고도가 90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측자 입장에서 북, 동, 남, 서서지로 정동에서 또 폴라리스까지 잡아줄 수 있겠고요. 여기에 직각 방향으로 해서 정동에서 정서까지 이렇게 천구에 적돌되겠습니다. 여름철에 태양 뜰 때 보면 그래 남중고도가 좀 더 높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머리 꼭대기 다시 말하면 천정 고도가 90도인데 그것보다 더 넘어가 버리면 북쪽가 됩니다. 북쪽가 되면 남중고도가 더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중고도가 더 높다 단 북쪽 하늘로 넘어가 버린다면은 그지? 북쪽 하늘로 넘어가면 고도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 보이는 놈들은 흔히 말하는 주극성이 될 놈들은 남중고도가 오히려 더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단 북쪽 하늘은 주의하시라. 혹 주극성, 특히 주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극성의 것은 북극성 근처에서 깔짝깔짝거리는 놈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들은 남중고도가 높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항성은 그래 적경과 적위가 변하지 않는데요. 알겠습니까? 반면 태양은 어떻습니까? 하면 태양은 적경이 24시 증가됩니다. 1년마다 태양은 적경이 24시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선 그려놓고 0시, 6시, 12시, 18시 가운데 누구겠습니까? 가운데 당연히 지구죠. 가운데 당연히 지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태양이 0시에 있었잖아 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0시에 있다는 것은 얘는 3월 말에 흔히 말하는 춘 분날 됩니다. 3월 22일 이 정도쯤에 춘분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이 6시 방에 있잖아 라고 합니다. 얘는 6월 말입니다. 6월 말에 태양이 6시 방에 있겠습니다. 다 진날 말이죠.
뻔뻔하게 태양이 12시 방향에 태양이 있어요 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추운 날입니다. 9월 말입니다. 12월 말에는 태양이 18시 방향에 있겠네요. 당연히 동지날이죠. 여러분들 추운 날에서 동지날까지 이렇게 6시 움직일 때 몇 달 걸립니까? 3달 걸립니다. 한 달이면 몇 시 움직인다고요? 한 달이면 2시 움직여요. 지금 우리가 10월 말이다 보니까, 그죠? 지금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2시 더 갔겠네요. 14시 방향에 10월 말의, 오늘은 10월 말의 태양은 14시 방향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생각해보면 14시, 오늘 태양이 14시 방향에 있었으니까 오늘 밤 12시 해보자고요. 오늘 밤 12시. 밤 12시면 태양과 완전 반대편의 우리나라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쪽 하늘. 태양과 완전 반대쪽의 남쪽 하늘 하면 2시 방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의 적경은 몇 시입니까? 하면 2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패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십자선 그리고 북동남서의 지평 좌표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십자선 그리고 0시, 6시, 12시, 18시 하면서 적도 좌표계의 값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두 개가 뭐야 돼? 서로 호환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 태양 그래서 24시 증가됩니다. 1년마다 말입니다. 그럼 저기는요, 저번에 그랬지만 우리가 원래 적경 돌리는 건 반시가 아니고 천구적도 따라 돌려야 돼요. 그런데 기왕이면 천구적도보다는 황도 따라 돌리는 게 좀 더 좋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러분 공부했던 달이 있었죠. 달이 움직이는 게 백도라는데 백도하고 황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오늘 배울 행성들이 대부분 황도면, 다시 말해 지구 공전 궤도면 근처에서 보여요. 수성이 한 7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요. 황도면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들 2, 3도 안쪽이에요. 뭔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황도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셔도 돼요.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한 5도 정도 차이 납니다만은 그냥 황도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0시 방향이면 태양의 적위 델타는 했습니다. 태양의 적위는 얼마? 0시 방향이면 태양의 적위는 0도 됩니다. 6시 방향에 태양의 적위는 플러스 23.5도가 되겠죠. 동짓날이면 마이너스 23.5도가 된다고요. 물론 추운 날은 0도의 적위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춘, 하, 추, 동, 내리는 이렇게 했죠. 지금 10월 말이 태양이 여기에 있는데요. 상현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상현달의 것은 태양 대비 적경이 6시 더 가야 됩니다. 여기가 상현 위치입니다. 이랬어요? 참고로 오늘은 초승달입니다. 오늘은 초승달입니다. 음력 3일이에요. 음력 3일이면 뭐 한 대략 2시, 3시 정도 더 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늘의 달은 여기 정도 있습니다. 초승달은. 반면 상현달 앞으로 한 4일 정도 지나면 상현 정도 될 텐데요. 지금 상현달 어디 쪽에 있습니까? 하면 이쪽 정도의 상현이 있겠죠. 그럼 상현달은 18시 근처에요. 20시 정도예요. 마이너스 조기가 되겠다는 거죠. 이해됐어? 반면 하현달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여기가 하현달이죠. 태양보다 적경이 6시 더 작은 쪽에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태양이 여기 있기 때문에 태양에 대해서 하현달은 이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현달은 꽤 큰 저기를 가지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3, 4일 정도 더 지나서 상현달을 보면은
상hen딸이 남중고도, 상hen딸이 저녁 6시 정도에 남중에 걸릴 텐데 그때 남중고도는 꽤 낮아요. 마이너스 적에 있기 때문에요. 반면 하현딸이 남중하는 건 새벽 6시 정도에 남중합니다. 앞으로 음력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더 지나서 하얀달을 보게 되면 그 하얀달이 새벽 6시경에는 굉장히 높은 남중고도를 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달도 움직이죠. 달도 적경이 24시 증가됩니다. 달의 적경이 24시 증가된 것은 일항성월로서 27.31마다입니다. 일항성월됩니다. 상망월은 음력한 달, 그냥 달의 위상 갖고 하는 거예요. 저기는 태양의 적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고요. 이래서 퀘스천은 추분날 밤 9시에 남중하는 어떤 별의 알파 적경은 하겠습니다. 몇 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퀘스천 2 동짓날 새벽 3시 동점에 어떤 별이 걸려있대. 동점의 적경 알파는 몇 시입니까? 만들어 보십시오. 또 자고 있습니까? 왜 맨날 와서 자기 여기서 왔잖아. 만들어 보세요. 머리 쓰지 말랬지. 그리라 했지. 암산하면 안 돼. 말하지만 이건 지금 퀘스천 1, 2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제 나중에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물어. 한 상황에서 머릿속 생각 계산하지 마. 그림 그려. 여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기억, 니은, 디귿 하나의 그림 그려놓고 하나의 사진 그려놓고 기억, 니은, 디귿 묻는단 말이야. 그게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다 계산될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복습은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해봐. 그때 머릿속에 넣으면 뭐가 검토가 되게? 그리는 게 없는데.
자, 볼까요? 추운 날이었습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하면 십자선 그려. 추운 날 12시 방향에 태양이 처박혀 있어. 밤 9시래. 태양이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해 바다에 걸려 있으면 여기가 저녁 6시죠. 이쪽에 있으면 밤 12시예요. 결국엔 밤 9시라고 했다면 우리나라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일단 남쪽 방향 잡았다면 이놈이 18시와 24시 사이가 되겠군요. 21시 방향입니다. 대도고 남중한다 했으니까 그 별의 적경은 21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퀘스천 2 동짓날 해봤습니다. 동짓날은 태양이 18시 방향에 태양을 박아놨습니다. 새벽 3시를 물었네요. 이쪽에 있으면 밤 12시 우리나라의 위치가 되겠고요. 이렇게 놓으면 동쪽 하늘에 태양이면 여기가 새벽 6시, 밤 12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라고 잡아놨습니다. 새벽 3시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새벽 3시 일단 뭐하고요? 남쪽 하늘 일단 먼저 잡을게요. 남쪽 잡으면 여기가 6시와 이쪽에 12시 사이에 남쪽 하늘 9시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남중하늘 별을 봤습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점, 딱 동쪽 방향 쪽으로 잡아랍니다. 동쪽 방향이면 이쪽이 되겠네요. 15시. 6시 더 가서 15시에 있는 별이 적경 알파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퀘스천 3 오늘 10월 말입니다. 대충 이걸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오리온 자리라고 하는 것이요. 오리온 자리. 동양에서 상수자리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리온의 허리띠가 3개 있고요. 이게 천구의 적도 근처에 걸려 있어요. 오리온의 어깨뼈, 오리온의 무릎뼈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표적으로 베텔게우스, 리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 5시 방향과 6시 방향 정도에 그렇게 오리온 자리가 잡혀 있는데요. 베텔게우스 해보죠. 5시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10월 말 오리온의 베텔게우스가 5시, 적경 알파가 5시짜리인데요. 이것의 남중하는 시각은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말입니다. 오리온의 베텔게우스가 5시에 있는 별인데 이 5시의 별이 남중은 언제 할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리라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얼마든지 베텔게우스를 남중한 베텔게우스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밝아서 구름이 아주 짙지 않은 하늘은 보여요. 새벽 3시. 시 18시 쪽이면 9월 말이었습니다. 추운 날이네요. 10월 말이니까 2시 더 가야 되겠습니다. 20시 정도면 여기에 태양이 오늘 걸리게 됩니다. 일단 밤 12시부터 먼저 잡아보자고요.
이 나라 대충 그려갖고 남쪽을 잡아본다면 2시 방향이 남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베텔기우스는 몇 시 방향에 있습니까? 5시 방향에 있어요. 6시보다 못하게 5시가 되고 있네요.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좌전합니다. 2시와 5시, 3시 차이 나네요. 밤 12시에서 3시 더 지나면, 즉 새벽 3시가 되면 베텔기우스를 남중하는 베텔기우스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그림 위에서 여러 개를 섞어내야 되는 게 이제 오늘 해야 될 뭐다? 행성이에요. 뭐 행성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각종 소행성이라든지 외소행성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해성까지 다 포함시켜서 생성류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적경이 대체로 증가하다 가끔 감소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 없거나 증가만 했다면 가끔 감소합니다. 자주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그래서 이걸 보면 역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체로 증가하다가 이거는 순행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대체로 적경이 증가하는 행동을 하다가 순행하다가 가끔 역행합니다. 굉장히 다른 별들과는, 즉 일반적인 별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네요. 알겠어? 그래서 밤하늘의 별자리 사이사이를 순행하다가 가끔 역행하는 희한한 별이 5개가 동양 및 서양에서 보였습니다. 5개가 뭐겠습니까? 수성, 금성, 화, 목, 토. 선생님 천해명은요, 걔네들 눈에서 안 보여요. 뒤에 망원경이 개발된 뒤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동양과 서양, 그래서 모두 다 5개의 행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동성애 좀 알겠어?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행성의 종류에 보면 내행성과 외행성을 구분할 수 있네요. 내행성은 지구 공조기보다 안쪽 도는 놈들을 얘기합니다. 뭐 결국엔 수성과 금성이죠. 외행성이요? 지구보다 바깥 공조기를 조리겠습니다. 화, 목, 토, 뭐 이런 식으로 쓰겠네요. 한글로 수성 쓰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수성, 영어로 뭐예요? 비너스 아니 머큐리 되고 있습니다. 금성, 네, 비너스가 되고 있죠. 야, 머큐리는 또 머큐리겠어? 볼스 화성, 마저게 봤어요. 마스, 목성, 네, 주피터, 토성, 세턴 되고 있습니다. 천왕성 뭐라 불러요? 우라노스라 부르고요. 해왕성은요? 포세이 아닌데 넵튠이라고 불러요. 예, 뭐 그리스하고 로마에서 부르는 신의 이름이 좀 다르죠. 주피터와 제우스가 같은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포세이돈과 넵튠 역시 같은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겠네요. 이쪽에 지구를 놔뒀습니다. 지구보다 안쪽을 도는 행성들을, 지구 공조기보다 안쪽 도는 행성들을 우리는
내행성이라 부른다고 했는데요. 그지? 내행성은 대표적인 놈이 이제 금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성의 공중궤도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지구도 금성이 돌 때 지구도 도는데 내행성은 즉 수성의 금성은 지구보다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지구 위치를 고정시키고 금성이 도는 위치를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양하고 같은 방향에 있는 요때를 우리는 합이라는 이름을 써요. 합쳐진다 해서. 태양 뒤쪽에서 합쳐진다 해서 여기는 외합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태양보다 안쪽에서 합쳐지네요. 내합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남쪽 하늘에서 볼 때 태양의 절반을 봤는데 우리가 남쪽 하늘에서 태양을 볼 때 여러분들 태양의 왼쪽 파트는 동쪽 방향 쪽입니까? 서쪽 방향 쪽입니까? 우리가 남쪽 하늘에서 태양을 바라본 데 있잖아. 이쪽이 동해바다예요. 낮 12시에 태양을 보는 거야. 동해바다는 이쪽이 동해바다예요. 이랬어? 태양의 이쪽 절반을 그래서 자, 요 한자가 뭐야? 동립동자야. 동쪽 방향, 동방이라고 불러요. 이랬어? 그래서 금성도 외합에서 내합까지 이쪽 왼쪽 방향을 금성이 동방에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 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어? 비너스 동방에 있는 놈은 적경을 볼 때 선 태양보다 적경이 큰 쪽이에요, 작은 쪽이에요? 항상 말했잖아. 왼손 드는 거지. 반시방향으로 적경이 증가되는 거잖아. 동방이라는 것은 적경을 볼 때 태양보다 큽니다. 그 말은 비너스 동방에 있는 금성은 태양보다 적경이 크니까 나중에 뜨고 저기는 엇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뜨고 나중에 남중하고 나중에 진다됩니다. 근데 태양이 뜬 상태에서 나중에 뜬 금성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나중에 남중하는 금성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만 볼 수 있어요. 해진 뒤에 그래서 금성의 동방은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 게 동방에 있는 금성이에요. 쌤, 나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럼 2035년도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태양이 달로 가렸을 때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 개기일식이잖아. 개기일식 날 일식 안 보고 금성 보고 있대. 대학교가 축제 가서 연예인 와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옆에 연예인 매니저 보고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렇다면 뻔하게 이쪽은 뭐겠어? 예, 서방이죠. 그렇다면 적경 알파를 볼 때 비너스 서방. 얘는 태양보다 적경이 어때? 작지? 적경이 작다는 것은 얘는 태양보다 먼저 뜨는 금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뜨기 때문에 뜬다면 동쪽에서 뜨겠어? 서쪽에서 뜨겠어? 동쪽에서 뜨는 거지. 먼저 뜨는. 그래서 얘는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새빨간 그림을 제1탄 나는 금성을 밤 12시에 봤다. 그래? 밤 12시면 우리가 여기 있어요. 금성 볼 수 있다고? 못 봐요. 새빨간 그림을 제2탄 난 남쪽 하늘에서 금성 봤잖아. 된다고? 안 돼요. 남쪽에서 금성 보려면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언제? 개기일식 볼 때. 알겠나? 그래서 해진 뒤에 서쪽 하늘을 본다는 것은 동방에 있는 금성이겠고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봤다 서방에 있는 금성이라고요.
알겠어?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 봤는데 동쪽 방향에 굉장히 밝은 별 하나가 보인다면 금성의 확률이 높아요. 또는 해진 뒤에 서쪽안에서 꽤 밝은 별이 하나 보인다면 동방의 금성이 확률이 높아요. 이래서 가장 중요한 패턴이야. 적경이 증가되는 거, 반시계 방을 가는 거, 태양 대비 적경이 큰 쪽, 동방, 알겠어? 그래서 태양보다 나중에 지는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해진 뒤에 서쪽에서 보이는 게 이제 동방의 금성과 서방의 금성은 보이는 시각,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정리하세요. 내가 색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지? 색깔. 동방은 내가 웬만하면 붉게 그립니다. 서방은 웬만하면 푸르게 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금성 볼 때, 금성 보겠다는 것은 이제 해가 질 무렵인데요. 그때는 여전히 아직까지 붉은 노을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금성이 보여요. 근데 해 뜨기 전에 보이는 금성은요, 해가 뜨기 전에 이제 동쪽에 막 떠오를 때는 당연히 깜깜합니다. 그리고 흔히 여명이라 불러주는데, 아침 노을이 아니라 여명, 그때는 부스름해요, 하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떠서 동쪽 하늘에 이제 아침 노을이 지면 붉게 보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금성이 안 보여요. 뭔 뜻인지 알겠어? 직접 나중에 금성이라고 생각되는 걸 찾아서 본다면 방금 했던 이 말들이 이해될 거예요. 금성은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광원이다. OX. 아니죠.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라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금성을 보고 지구를 봤다 그랬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쪽은 제대로 보여? 잘 안 보여요. 그렇다면 접선 방향에 있게 되는 요 금성 하겠습니다. 접선 방향에 있는 금성. 금성은 태양빛을 방출합니다.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보이는 부분이고 이 뒤는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의 상해처럼 보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금성은 그래서 특정 각도 이상으로 돌지 못하는데 이쪽 금성 위치를 동방 최대 이각의 위치로 쓰고 상현의 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상현의 위상을 보려면 맨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망경으로 봐야 상현의 위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뻔하게 접선 방향에 대해서 이쪽에 있으면 역시 이쪽이 보이겠죠. 이게 안 보입니다. 왼쪽 반달로 위상으로 봅니다. 서방 최대 이각됩니다. 외합은 보인다고요? 여기 보이지 않죠? 여기에 있는 금성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태양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여기는 보름의 위상으로 보입니다. 보름달 위상으로 보입니다. 이해했어? 그럼 여기에 있는 금성은 어떻게 보일까요?
오른쪽 눈썹달 초선의 위상으로 보이고요. 여기 있는 금성이라면 왼쪽 눈썹달의 금음의 위상으로 보여요.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외압 근처 보름달 위상으로 동방 및 서방 최대역은 반달, 상현달, 하현달 위상으로 내합 근처에서는 초승과 금음달이라는 눈썹달의 형태로 보입니다. 물론 어떻게 봤을 때? 맨으로 봤을 때요? 망으로 봤을 때예요. 맨으로 보면 그냥 다 환하게 하나의 정광으로 보여요. 이 물론 여기는 지구 위치입니다. 관측하는 여기가 지구예요. 항상 말하지만 별이든 뭐든 우리가 관측합니다. 어디서? 이 땅 위에서 관측합니다. 기왕이면 위도 37도에서 관측합니다. 알겠나? 정리해라.